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 구조체,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압이란 두 개의 변수를 서로 교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두 개를 바꿔주려면 A는 B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면 A 변수 10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B에 들어갈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활용하시냐? 자,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A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B에다가 템프를 넣어서 임시 변수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자,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 바꿔주고 템프에 있는 값을 B로 해서 A와 B의 값이 교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면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어떤 타입인지 정하고 변수를 선언했죠. 음. 숫자형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int 변수, 자, 글자형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캐릭터형 변수. 자, 구조체란 뭐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 타입들을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는 문법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 struct라고 앞에 명령어를 적어주시고 내가 작성할 구조체 이름 ABC 해서 원하는 변수 타입 자, int 데이터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캐릭터형 데이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줍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선언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생긴 데이터라에요 라고 형태를 가리켜 주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선언하려면 변수를 할당하는 거랑 똑같이 구조체형 데이터 타입을 앞에 적어 주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변수와는 다르게 내부에 있는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int형 변수 num을 코드를 선언을 하면 메모리에 자, num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ABC형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ABC형 변수는 int형 하나, 캐릭터형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메모리 어딘가에 ABC라는 친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어떻게 int형 하나, 캐릭터형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num 그리고 ch로. 그래서 우리가 ABC에 num에 접근의 숫자를 넣어주려면 abc.num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ch에 접근하려면 abc.ch에 접근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자, 100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쪽에는 a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구조체를 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얘를 이렇게 생긴 형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반복적으로 이름을 바꿔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작업할 때마다 2개씩 선언해야 되죠? 근데 구조체를 묶어놔 버리면 그냥 얘만 추가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2개씩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단순하게 여기 이제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서는 구조체가 굉장히 소스 코드가 간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변수들을 묶은 형태로 그룹화할 때 사용한다. 특정 상황에서 소스 코드를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기존에 개수를 세기 위한 용도로 카운팅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 배열에 우리가 짝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int count. 폼은 if 배열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뿔뿔. 자, 끝나고 나왔을 때 짝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우리가 알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냐? if문을 이용해서 0보다 크면 짝수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수를 세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안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함수를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test. 자, 이렇게 글자를 3번 출력해 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안에 뭐 true일 때, else일 때 당연히 함수를 둘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복할 횟수를 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내부에서 반복할 횟수가 n개로 정해지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인자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전역 변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또 활용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전역 변수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 여기 함수의 이쪽 이름 오른쪽에 전달인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 전달인자에 변수를 또 선언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하냐? 함수를 사용할 때 여기에 숫자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한 번, 여기는 3번. 이런 코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이라는 숫자가 이쪽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으면 이쪽에서 자, 지금 다른 공간이죠, 서로. 요 n이라는 공간을 테스트라는 공간에서 자, 이쪽 메모리에 할당되는 게 n이라는 전달인자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지역 변수입니다. 여기 이쪽 테스트 함수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 n에다가 우리가 넣어준 값이 1이니까 1이 복사가 돼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 포문은 한 번만 돌게 되겠죠. 하나만 넣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int m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 사용하실 때도 몇 개? 두 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 함수에 들어올 때 또 지역 변수로 임시 변수 m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5가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공간이 다른 함수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n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메모리에 넘어오는 거는 자, 메인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n이 있었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메인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n 1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함수가 넘어와서 메인에서 테스트로 호출했어요. 테스트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n과 m이 있죠? 여기에 이쪽에 있는 n의 값이 이쪽에 있는 n으로 복사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5 넣어줬으니까 5 복사돼서 넘어갔을 거고.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름을 다르게 써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 인자 부분에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가는 걸 이거를 우리는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름만 갖고 다른 변수라는 거죠. 왜? 다른 공간에 있는 선언된 변수니까 지역 변수죠.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 쓰시려면 뭘 하셔야 된다? 전역 변수를 활용해 주셔야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꼭 또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